그럼 집에서 온 거야? 47번은 일단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네요. 딱 봐도 문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좌표 표면에서 A는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B는 Y축 위로 움직이는 점. Y축 위로 움직이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요 A, B와 저 원은 1, 4분면에서 접한대요. 그럼 일단 그림을 좀 생각해 볼까? 자, 일단 반지름이 길이가 2인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X축 위를, 요 B는 Y축 위를 움직이는데 요 직선 AB가 여기서 접한대요. 1, 4분면에서. 그 다음 삼각형 OAB의 넓이가 5이하다. 요 AB의 기울기가 최대일 때, 그럼 이게 접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 있겠죠. 요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뭐 여기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때의 접점을 C라고 하고요. 이때의 접선을 L1이라고 할게요. 이때 최소일 때라고 하는 거 뭐 대략 이렇게 된다고 할까? 이때의 접점을 D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때의 접선을 L2라고 하는데 요 L1과 L2의 교점은 2다. 자, L1과 L2의 교점 여기쯤이 이제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OCED 요 사각형의 넓이를 A라고 하면 27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지금 문제가 기울기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죠. 그리고 접선이죠.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시작을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이 몇 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뭐가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 어제 이제 X1, Y1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했죠. 두 번째는 뭐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세 번째는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근데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계속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요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되죠? 불러봐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위에 기울기가 M인 접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지금 외워줘. Y는 mx 풀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지금 외워주세요. 이거 막 열심히 쓰지 마요. 이건 어제 썼잖아. 지금 외워. Y는 mx 풀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 근데 R이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가 2야.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일단 A라는 점과 B라는 점, 그 다음에 를 찾아야 돼요. 그럼 A라는 점은 어떻게 되냐면 X절편이니까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거든요. 자,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이거 기울기 어차피 음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니다. 기울기 음수니까 여기는 상관없고 Y절편은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플러스라고 두고 얘가 0이니까 요거 넘겼다. 그럼 제곱할 거야. 그러면 4에 m제곱 플러스 1이 여기 이제 m제곱 x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x값 찾는 거지. 그럼 m분의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 맞아요? 루트 씌우면은 m제곱으로 나눴으니까 x는 m분의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그게 이제 a좌표예요. 근데 잠깐만. 이렇게도 되겠네? 여기도 있을 것 같아. 여기도. 이렇게도 되지. 이렇게. 여기는 기울기가 음수고 얘는 기울기가 양수지. 아, 그러네. 1, 4분면에서 접하니까 1, 4분면에서 접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요 값이 기울기가 더 큰 거잖아. 맞지? 네. 요 값이 기울기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요 값이 지금 내가 뭐라 그랬냐면 n분의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거거든.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여기까지 맞나? 콤마 0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양수과 음수과? 여기 앞에가 음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이게 지금 양수가 돼야 되잖아. 이게 양수가 돼야 되는데 m 자체가 음수지.
m 자체가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a 좌표는 일단 이거야. 그 다음에 b 좌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x 좌표는 0이고 자 y 좌표는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요거는 그냥 양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썼어요 일단은. 아 ab 좌표를 내가 구했고 그 다음에 요 OAB의 넓이가 5 이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삼각형 요 OAB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에 얘네들의 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m분의 2에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m분의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요게 5보다 이하다. 삼각형 OAB의 넓이니까 여기 2가 하나 빠졌다. 여기 4야. 그럼 여기가 2야.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됐고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m을 곱하면은 m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요 위에 거 지우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m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2배의 m제곱 플러스 1이 요게 이제 마이너스 5m보다 작거나 같고요. 2m제곱 플러스 5m 그 다음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m 플러스 2랑 2m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겠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요 최대가 되는 순간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찾은 거죠. 그럼 우리가 최대가 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차피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요 사각형의 넓이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요 사각형.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을 찾았는데 잠깐만. 두 개의 직선을 찾았는데 이게 이제 교점이고 이 L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써야겠네. L1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 플러스 2 루트 4분의 5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루트 5고요. L2라는 직선은 지금 m이 마이너스 2일 때거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그 다음 여기가 얼마야? 2루트 5죠. 맞나? 2루트 5 m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루트 5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접선도 찾았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은? 그럼 이제 교점을 찾아야 되죠. 이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교점 2라고 하는 것은 이 교점 2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연립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연립하려면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야 되니까 요거 두 개를 뺄게요.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은 좌변은 0이고 우변은 2분의 3x죠. 루트 5에서 2루트 5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루트 5예요. 따라서 x가 얼마냐면 요 루트 5 넘기니까 3분의 2루트 5예요. 오케이? 그러면 2의 좌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루트 5 콤마 그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뭐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해보면 여기가 3분의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고 3분의 3 루트 5니까 3분의 2 루트 5예요.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요 2라는 점이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넓이를 찾으려면 지금 이게 복잡하죠? OC랑 요 사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를 밑변으로 봤을 때 얘가 높이에요. 맞죠? 얘가 높이인데 요거는 y는 x라고 했죠.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 C를 안 구했어. 그러면은 잠깐만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OC를 밑변으로 보면은 OC2의 넓이랑 2와 OC 왜 이렇게 복잡하지? 잠깐만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요게 OC2랑 OD의 넓이를 합하는 건데 그거는 OC2의 넓이랑 2배랑 같고 OC를 밑변으로 봤을 때 요 2랑 OC의 거리를 구해도 상관없어요. 맞죠? 오케이 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지금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사다리 이 지금 약간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형태인데 여기가 지금 OC2고 여기가 D란 말이야. 그럼 어차피 최대가 되는 순간이랑 최소가 되는 순간에 그 기울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동이에요. 얘네들이 합동이라 요 넓이를 찾으려면 요 넓이의 2배를 구하면 되고요. 이게 지금 y는 x라고 했고요. 그럼 c의 좌표를 찾아야 되거든요. c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C의 좌표를 안 찾고 요 E 좌표가 나왔잖아. 그럼 OC라는 직선과 이 사이의 그 거리를 구하면 돼요. 일단 그러면은 뭘 찾아야 되냐면 OC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거든. 요게 L1이었지. L1은 지금 마이너스 2였거든. L1 요거였잖아. 요게 지금 최소가 되는 게 이게 기울기가 최소잖아.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게 L2야. L2가 되는데 그럼 요거야. 그럼 요거랑 수직이면서 여기로 봐야겠다. 여기가 C네. 여기가 최대가 되니까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여기가 D고 여기가 C야. 자, 그러면은 요 C라는 그 OC라는 직선을 찾고 싶은데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거든. 그럼 OC라는 요 직선 어떻게 되냐면 Y는 2X예요. 맞습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이 좌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구하면 되죠. 이 높이. 맞아요? 그럼 높이를 찾으려면 요 2x 빼기 y는 0하고 요거 사이 거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요 거리.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2배 이거 3분의 4 루트 5에서 3분의 2 루트 5를 빼줍니다. 그럼 3분의 2 루트 5가 남고 루트 5로 나눠주니까 3분의 2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높이가 지금 3분의 5라고 했고요. 요 OE의 길이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인데 9분의 20 더하기 9분의 20이니까 9분의 40이고 3분의 2루트 10입니다. 오케이? 그럼 3분의 5에다가 3분의 2루트 10을 곱해서 2분의 1을 한 다음에 2배를 해줘야 되므로 요거 계산하시면 9분의 10루트 10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자, 9분의 10루트 10. 그럼 답은 뭐죠? 답이 있나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아니구나. (9분의 10루트 10) 루트가 없는데 저거 뭐가 빠졌을까? 3분의 루트 5가 약분됐잖아. 자, 3분의 5. 저 높이가 뭐였냐면 3분의 5.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넓이를 찾아라. 3분의 2. 그래, 3분의 2 맞아. 3분의 5는 뭐였지? 요 3분의 2를 내가 구했잖아. 여기가 3분의 2 아닌가? 3분의 2. 그러면은 요 5,2의 거리가 뭐였냐면 9분의 4, 5, 20에 9분의 40. 그럼 3분의 2 루트 10. 여기는 3분의 2. 맞지?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는 이렇게 되니까 9분의 4 루트 10. 맞나요?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지? 자, 요게 뭘 구했냐면 요 y는 2x라는 게 뭐야? y는 2x라는 게 자, 요거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요거거든? 그럼 2라는 점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3분의 2가 되는 게 맞아. 그럼 5, 2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5, 2가 틀렸나? 5, 2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에 여기가 9분의 4, 5, 20이잖아. 더하기 9분의 20이잖아. 그럼 3분의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 나 왜 2루트 10 맞지? 이 좌표가 틀렸나? 맞는데? 3분의 2루트 5? 그럼 3분의 2루트 10이니까 요 5, 2랑 미안해. 5, 2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얘를 구한 거는 요 OC랑 2 사이의 거리지. 얘의 높이를 찾은 거지. 그러니까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거든. 그럼 OC의 좌표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OC의 길이를 찾아야 돼. OC의 길이. 지금 여기가 이 높이가 3분의 2야. 다시. 요 높이가 3분의 2고 OC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OC 길이는 어떻게 될까? OC 길이는 OC 길이가 얼마일까? 여기가 y는 2x거든? 그러면 요 원과 만나는 점을 또 찾아야 되네? 여기다 2x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5x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x는
5분의 2루트 5야. y는 얼마야? 5분의 4루트 5지. 그럼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을 더해줘야 되니까 루트 5분의 2였거든? 그럼 5분의 4, 5분의 16, 그럼 5분의 20. 요거의 루트. 그러면은 4니까 2야. 즉 5씩 1은 2야. 그러면은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가 답이어야 돼. 그럼 3분의 4. 그럼 A가 3분의 4니까 27A라고 하는 거는 3분의 4에다 27을 곱하니까 9, 4, 36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답입니다. 다시 정리해 줄까요? 좀 복잡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좀 문제가 긴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자, A가 X축위로 움직이고 B는 Y축위로 움직이는데, 이 1, 4분면에 접하면서 직선 AB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요 넓이는 5 이하라고 했어요. 그럼 AB의 기울기가 최대일 때의 점을 C, 최소일 때의 접점을 D라고 하고, 그것 교점들 두 접선의 교점을 E라고 했을 때 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썼어요. 그래서 A랑 요 B좌표는 어차피 기울기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M의 값에 대해서 썼고요. 그럼 일단 이 AB가 기울기가 최소일 때랑 최대일 때를 찾은 거죠. 언제가 최소랑 최대였냐면 이 M이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고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최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최대니까 최소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L2예요. 요게 L2고 여기가 기울기가 최대니까 얘가 L1이에요. 됐죠? 그리고 얘네들의 교점인 2를 요 두 개를 연립해서 찾았어요. 그 교점의 좌표가 3분의 2루트 5, 3분의 2루트 5여서 우리가 이 2라는 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요 사각형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찾으려면 어차피 이게 원이기 때문에 y는 x를 기준으로 c와 d가 대칭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의 두 배가 되겠구나. OC2라는 삼각형의 넓이의 두 배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의 문제인데, 얘를 밑변으로 보고 OC를 밑변으로 봤을 때 요 2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높이로 본 거예요. 그러면 요 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지금 아까 요 직선이라고 하는 건 요 L1의 수직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자, L1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OC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2예요. 그래서 y는 2x라는 걸 찾았고 요 2라는 점에서 y는 2x까지의 거리가 3분의 2라는 걸 찾았어요. 여기가 3분의 2라는 걸 찾았고 그럼 이 높이가 나왔으니까 밑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C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럼 C의 좌표를 알려면 y는 2x와 요 원의 교점을 찾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구해봤더니 5분의 2루트 5랑 5분의 4루트 5가 나와서 OC의 길이가 2라는 걸 찾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에서 곱하기 2 해서 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정리해보세요. 이해하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럼 그 다음 번호 넘어갈게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 같네요. 오늘 할 것 중에.
이해 안 가면 안 간다고 해야 돼. 자, A가 A, 0이고 저 원액은 접선의 길이가 4래요. 한번 생각해 볼까? A라고 하는 점은 X축 위에 있네. 그 다음에 요거는 중심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 길이 루트 10의 원이야. 그럼 접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개 있지.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건 알죠? 그럼 이 접점을 모르니까 내가 P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이 지금 요게 반지름이잖아요? 여기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요게 반지름이죠. 루트 10이에요. 맞습니까? 여기 직각이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접선의 길이가 4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중심이 지금 뭐였어요? 2,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해해서 여기를 우리가 뭐 C라고 한다면 AC의 길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16이랑 10을 더하니까 루트 26이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C가 어떻게 쓰죠? A-2의 제곱 플러스 1인가요? 요거에 루트 씌운 게 26이므로 A제곱 빼기 4A 플러스 5가 26이라서 A제곱 빼기 4A 빼기 21은 0이므로 A-7, A 플러스 3 요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과 7이에요. 그래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왠지 두 개인 것 같죠? 그래서 답이 4입니다. 네. 됐습니까? 네. 자, 49번은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 위에 C를 A, B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A-B 더하기 9라는 게 0보다 큰 것을 만족하는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요 Y는 2X 더하기 9에 접하는 원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 이런 그림이 있네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할까? 이 C의 좌표를 이 포물선이 있는 점 C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그리고 C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럼 여기가 A, B야 일단.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9에 접하는 원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라. 그럼 접하니까 접하는 거랑 반지름 길이랑 같아야 돼요. 그것까지 생각나요. 그럼 2A 빼기 B 플러스 9라는 건 뭘까요? 일단은 요 지금 좌표가 A, 요 포물선 위에 있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한다? 여기에? 이거랑 반지름 길이가 같다가 떠오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식을 어떻게 만들까? 반지름 길이를 몰라. 그럼 반지름 써볼까? 자, 반지름은 결국 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죠.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 5분의 절대값 2A 마이너스 A제곱 2A 플러스 3 플러스 9. 요게 반지름이에요. 좀 더 정리해보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A제곱 4A 플러스 12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반지름이지.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럴까? 여기 아까 문제에서 2A-B 더하기 9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걸까? A, B라는 게 2차 함수 위를 움직여. 그 다음에 2A-B 더하기 9. 그럼 A, B라는 거를 그 밑에다 대입했을 때 그게 0보다 크다지. 그러니까 2A-B 더하기 9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요 지금 뭐라고 해줘야 되지? 요거 넘기면 B가 2A 플러스 9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걸 말하긴 하거든. 뭐 그림상에서 그걸 나타내 주기도 해. 그 다음에는 접한다. 그래서 반지름 길이랑 같다. 그 다음 뭐 이용해 줄까? 그리고 내가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원의 넓이에 뭘 구하라고 하는 거야? 최대값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가 최대일 때지. 그리고 요 위에 보니까 이게 이차함수로 돼 있잖아? 그럼 요게 최대일 때를 찾으면 되겠네? 그럼 요게 최대라고 하는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A-2의 제곱 그 다음 빼기 4니까 플러스 8이지. 그럼 A가 2가 될 수 있을 때
반지름이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A가 2가 될 수 있느냐인데 A가 2가 될 수 있나요? A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이 지금 A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지금 이 A, B가 요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며 2차 함수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해당되는 X 값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점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A 범위를 찾으면 돼요. 그럼 교점을 찾아보면 얘네들을 연립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 연립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12는 0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죠. 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이니까 a라고 하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6 사이예요. 그럼 충분히 a가 2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 요 분자의 넓이의 최대값은 8이에요. 그럼 이거의 최대값은 루트 5분의 8로 봐도 무방해요.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반지름 예로 하는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는 5분의 64네요. 맞습니까? 여기가 미안해요. 여기 8이 아닌 것 같아. 16이죠.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그럼 이거 얼마야? 얘가 5분의 16의 제곱이니까 256이죠? 요게 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261입니다. 이해합니까? 지워도 돼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저 원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요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 위의 한 점 P와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언제일까요? 얘 길이는 정해져 있죠. 요 길이는 얼마예요? 7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50이죠. 그럼 얼마예요? 루트 50이면 5루트 2죠.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된다는 거는 이거에 뭐예요? 이게 지금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밑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높이는 언제 최대죠?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일 때예요.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이 중심을 지나고요. 그럼 그거와 만나는 점이 P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죠. 그럼 내가 여기 중심은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6,5로. 그리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요 기울기가 얼만데요? x 증가량 7, y 증가량 1이니까 7분의 1이에요. 7분의 1. 그 다음 요 기울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7이죠. y는 마이너스 7에 요거 지나야 되죠. x 마이너스 6 더하기 5. 됐습니까? 그럼 이게 끝난 거 아닌가? 그럼 마이너스 7x 플러스 47이죠. 그러니까 y절편은 47이 되겠네요. 오케이? 네, 저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도 진짜 흔한 문제거든요. 흔한 문제. 근데 애들이 많이 틀려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 일단은 요 원을 현 PQ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요 3,0에서 접했대. 요 PQ 길이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야. 어떻게 할까? 요 원이 몇 개 있어요? 원이 몇 개 있어요, 여기? 2개 있어요, 2개. 원 2개 있는 거 보여요? 여기 하나 있고 하나 어디 있을까? 얘 접었잖아.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얘지. 이 3분의 길이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 접했다며 이렇게 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PQ는 뭐예요, 지금?
이 1번 원과 2번 원에 1번 원과 2번 원의 세 글자 어제 마지막에 했는데 1번 원과 2번 원의 세 글자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두 원의 무슨 방정식? 처음 들어보는 것좀 얘기하는데? 아니 어제 얘기했잖아. 공통연의 방정식이라 했지. 기억나요? 이 공통연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두 원을 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는 나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5는 0으로. 이게 1번 원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두 번째 원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원은 어떻게 될까요? 방정식이. 자,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얼마예요? 똑같아요. 맞죠? 중심은. 그 중심을 알아야 돼, 중심. 중심이 뭘까? 땡. 반지름이 오래매. 그렇지. X축에 접하지, 지금. X축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이 중심의 좌표가 3,5예요.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X-3의 제곱, 여기 Y-5의 제곱이 25라는 거죠. 그럼 여기 빼기 25는 0 이렇게 쓸게요. 이 두 개를 빼자 그랬죠? 그럼 빼면 얼마예요? 불러줘요. 6x 마이너스 9 플러스 10y 여기가 지금 25, 25 없어졌지. 마이너스 25면 그대로 내려오면 되네. 그럼 6x 10y 마이너스 34는 0. 2로 나눌까? 3x 5y 빼기 17은 0. 이게 공통연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네. 이 공통연의 방정식으로부터 뭘 찾으라고 했냐면 저 PQ 길이를 찾으래요. 그럼 PQ 길이는 어떻게 찾죠? 점을 구한다고요? 어떻게 점을 구해요? 이 두 점의 좌표를 찾는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가. 근데 이게 만약에 숫자가 뭐 x 더하기 y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대입할 것 같거든? 근데 3 오니까 y 대신에 5분의 3x 너무 지저분하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 틀린 건 아니야. 계산하면 나온다. 그럼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의 특선 중에 좀 전 문제에서도 했지만 이 현에서 그으면 수직 이등분해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현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그럼 여기 반지름이 5였죠. 그럼 내가 요 길이를 찾으면 요 길이를 찾을 수 있죠. 여기를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5m의 길이를 찾는 건데 5m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에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25니까 얼마죠? 34분의 여기 17이죠? 그럼 얘가 루트 17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루트 17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루트 2분의 루트 17. 얘가 루트 2분의 17이야.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25에서 2분의 17 빼줄 거야. 그럼 2분의 50이니까 얼마야? 2분의 33이지. 뭐가? 얘가. 맞아요? 루트 2분의 33.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PQ 길이지. 여기다 2배 해줘야 되네. 그럼 2배 하면 루트 66이지. 요게 L이네. 그럼 제곱하면은 66이 되겠죠. 계산도 깔끔하네요. 예, 저렇게 하시면. 됐나요? 네. 자,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올 거야. 너가 아마 내가 보기에 이 문제를 시험 보기 전까지 4번은 앞으로 더 풀 거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오늘 처음 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도 이런 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안 돼. 자, 이제부터 평행이동인데요. 이 평행이동은요. 이 평행이동과 이제 대칭이동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를 이제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점의 평행이동이든 도형의 평행이동이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으면 뭘 말하는 걸까요? x축으로 얼마만큼? 아니요. x축 이 뜻 자체가 그냥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t라는 이동에 의해서 xy가 이 점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 b라고 하는 점은 a 플러스 m, b 플러스 n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요런 직선은 x 대신에 뭐 대입해 주죠? 이때 우리가 x-m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y 대신에 y-n을 대입해 주는 거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그냥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그거만큼을 더해주거나 빼주면 되지만, 우리가 그 도형의 그 방정식을 평행이동 시킬 때는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집어 넣는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이 뜻이 무슨 말이라고요?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9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a, b가 일단 얼마예요? 3, 마이너스 4죠. 그러면은 이 답이 얼마요? 2번이라는 거죠. 아닌데 뭐 더 있는데? 아, 이걸로 옮겨졌다.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가 옮겨진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또 이동시켜야죠. 9, 마이너스 13으로. 맞습니까? 예,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알겠죠? 어쩐지 문제가 너무 쉽네? 이 생각하고 있었어. 자, 요게 이제 어제 내가 이거를 무슨 표현이라고 했죠?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것을. 이게 도형의 방정식을 쓸 때 보통 이렇게 쓴다 그랬거든요. 원은 함수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서 무슨 함수라고 그랬죠? 다 까먹었네요, 하루 만에. 음함수라 그랬어요. 음함수. 오케이? 다 처음 들어보는 표정인데요. 쓰지 마요. 그냥 외우세요. 앞에 써져 있잖아. 쓰지 마. 자, 음함수라는 뜻이야. 자, 음함수의 표현으로 나타내져 있는 저 방정식을, 그러니까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야. 뭔지 몰라.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어. 자, 이렇게 나타내는 도형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라는 건 이건 이제 x축으로 얼만큼? 얘가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것이 얘로 갔다? 그럼 일단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요거의 제곱, y-4의 제곱은 마이너스 b 더하기 25네요. 9 더하기 16을 더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옮겨진다. 그럼 상수 a, b를 구하라. 그 말은 얘를 이제 뺏겨줘야 되잖아.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5만큼 가서 얘가 됐으니까 원래는 뭐가 돼야 돼? 이게 중심이 마이너스 3,4지. 맞아?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다시 5만큼 평행이동 돼야 되잖아? 그럼 원래 중심의 좌표는 2, 얘는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3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b는 얼마예요? 얘가 9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a는 얼마고? 2라고 한 거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니까 11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했고 이제 대칭이동인데, 이 대칭이동은 자 여기다 정리해 볼까? 대칭이동. 자, 1번은 이렇게 쓸게요. 그냥 도형을 이동하는 거랑 그 점을 이동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쓰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은 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x축 대칭이에요. 여기 오른쪽은 다 안 쓰겠습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y축 대칭이고요. 둘 다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뭘 말하죠? 원점 대칭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뭐 있어요? x와 y를 바꿨어요. 그럼 뭐 말하죠? y는 x에서 x, y를 바꿔주는 게 y는 x 대칭이에요. 오케이? 얘가 y는 x 대칭이에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어떻게 할까? 바꿔주는데 부호도 바꿔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x는 a 대칭이에요. 이게 6번이거든요. 자, x는 a 대칭이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도형이 있는데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어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방정식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x나 y 대신에 조작을 어떻게 해줘 x는 a 대칭이 되느냐 이 말인데, 여기 있는 점이 이제 여기로 이제 대칭 이동됐다. 여기로 온 건가? 여기로 온 거지. 맞지? 여기 있는 점이. 그럼 얘는 일단 xy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고요.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x랑 x 프라임을 더했잖아. 얘를 2로 나눠줘야 a가 돼요. y랑 y 프라임을 더해 y는 y 프라임이랑 서로 같죠. y 좌표는 변하지 않고 x 좌표는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줘 x는 a가 되니까. 그럼 x 프라임 대신에 뭘 넣어주는 거냐면 2a 빼기 x를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x는 a 대칭이다. 그러면은 x 대신에 2a 빼기 x를 집어 넣어주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7번 y는 b 대칭이면 어떻게 되겠어? 2b-y. 오케이? 그럼 여덟 번째 여기 2a-x랑 2b-y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뭘 뜻할까? a, b 대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대칭이죠? 선대칭이에요. 얘는 점대칭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x축이라는 선, y축이라는 선, 원점이라는 점.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알아야 되냐면 자,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갔어요. y 대신에 절대값 y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fx에다 전체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 다음에 x랑 y에 둘 다 절대값을 씌웠어요. 요거 여러분 이번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니네 중간고사 기억나나요? 잘 모르나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네 학교 시험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시험 범위가 너네 방정식까지 맞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충 이런 거였어. 뭐 요게 이렇게 되는 해의 범위를 찾으란가? 이런 거 있었지. 요거 그림 그릴 수 있어? 그래, 구간은 3개로 나눠서 하잖아. 그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 그림 이렇게 돼. 마이너스 2랑 3. 여기가 2잖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둘 다 음수일 때지.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2가 된 x를 찾으면 돼.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지금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 1이니까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네. 여기 2가 안 된다. 대략 5라고 해야겠다. 5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6이라고 해보자. 6이라고 하면 여기가 5니까 2분의 5야.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여기 또 찾잖아. 이 둘 다 양수니까 2x 마이너스 1이 6이 되는 게 x는 저기 2분의 7이지. 그러니까 요거 사이라고 하면 돼. 이렇게 풀면 5초도 안 걸려. 10초? 그렇게 시간을 단축하는 거야. 자, 그럼 요 9번은 어떻게 해? 9번은 어떻게 그려?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가 있으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x가 0보다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에 얘를 그대로 냅두고 y축 대칭 이동까지 같이 시켜주면 돼요. 같이 그린다. 같이 그린다. 그러면 y 대신에 절대값 y가 들어가 있으면 y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리고 그것을 냅둔 후에 x축 대칭 이동까지 같이 그린다. 자, 요거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려주고요. 얘는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얘를 x축, y축,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까지 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내용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면좌표랑 직선이랑 원의 방정식들을 전부 다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그림 그리는 거의 목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거 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정리해 보세요. 이거만 알면 문제는 슥슥슥 풀립니다. 지금 외우면서 적으세요.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여긴 다 적었죠?
7번이 네. 7번은 y는 b 대칭. 얘가 x는 a 대칭. 다 됐어요? 자, 지금부터는 약 10문제를 재빠르게 풀어볼 건데, 자,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주니까 여기 전체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그 y는 2x제곱 빼기 12x 마이너스 a가 되고, 요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얼마일 때요? 3일 때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9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a. 따라서 a 얼마?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55번은 자, 이거를 2,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래요. 아까 점 대칭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게 a, b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4-a를 집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2a-x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2b-y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6 빼기 4. 요게 마이너스 5,b라는 거예요. 그럼 a 얼마? 9. b는 2. 둘이 빼면 7. 되니? 네. 자, 점대칭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는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공식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지 대부분 몰라요. 자,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원의 반원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에서 시작해도 되고요. 쌤은 그냥 일단 그 표준형을 먼저 구하고 나서 시작해 볼까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자, 요거 계산하시면 6을 왜 넣었죠 내가? y제곱인데 저기 y제곱 하면 뭐가 남아요? 여기 16이니까 4가 남죠? 그럼 요거에 대해 대칭 이동하라는 거는 x 대신에 뭐 넣어줘라? 6 빼기 x. 그럼 6 빼기 x 집어넣으면 얼마야? 2 빼기 x지. 맞아? y 대신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맞아? 그럼 그냥 y 플러스 2지. 얘도 이렇게 바꿔도 되지. 맞아? 이렇게 바꿔서 4.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은 답을 찾으면 돼. 몇 번? 1번. 네, 1번이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57번. 또 이거네요. 자, 이번에는 이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점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번에는 점 대칭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느냐예요. 자, y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있거든요. 그럼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2가 있고요. 얘를 우리가 대칭 이동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b에 해당하는 점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죠?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중점 M이 요 대칭인 직선 위에 있다. 오케이? 요 위에 있다. 요 직선 위에. 그다음 두 번째는 기울기가 서로 뭐가 된다? 수직이다. 요 조건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중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2분의 a-1이고 2분의 b 플러스 2죠. 그럼 요게 요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럼 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 플러스 8이에요. 그럼 a 더하기 b라는 게 7이죠. 요 관계식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건 요 기울기가 얼마냐면 x 증가량.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a 플러스 1분의 그 다음 b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요거랑 수직이니까 1이 돼야 돼요. 요거 넘기면 a 더하기 1이 b 마이너스 2니까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고 요 두 가지 식을 연립하시면 되니까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럼 2a가 4가 돼서 a가 2가 되고 b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10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중점 조건과 중점 조건과 그 다음에 중점 조건과 수직이라는 걸 이용한다.
자, 이것도 58번도 저 직선에 대해서 저거의 직선과 대칭이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요. 그냥 쉬운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있는데 2번을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1번을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저거에 대해서 얘와 대칭인 거니까 2번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이렇게 있으면 얘를 1번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3번이라는 직선은 일단 두 개의 교점을 지나요. 그리고 지금 2번을 대칭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2번이 있는 아무 점을 하나 잡아도 돼요. 예를 들어 0,2. 0,2를 요거 대칭 이동한 점을 찾을 수 있죠. 맞아요?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 점을 찾아가지고 요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게 뭐 편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다음번에 풀 때는 이렇게 안 풀 거예요. 다음번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 건데 오늘은 한번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풀어줄게요. 그럼 일단 교점을 찾으려면 두 개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빼주니까 3y 빼기 2는 0이니까 y는 3분의 2고요. x는 얼마야? 3분의 10이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A라는 점의 좌표가 일단은 마이너스 3분의 8, 3분의 2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0,2를 1번에 대해 대칭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요 중점을 먼저 찾을 거예요. 대칭 이동한 점을 내가 P, 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중점의 좌표는 2분의 P, 2분의 Q 플러스 2가 되고요. 요게 1번이 있기 때문에 쟤를 대입해서 양변에 2를 곱해보면 P 더하기 Q 더하기 2 더하기 4가 0이네요. 그럼 P 더하기 Q가 일단 마이너스 6 하나 나왔고요.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조건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요 두 점의 기울기는 X증가량 P고 Y증가량 Q 마이너스입니다. 맞습니까? 요게 뭐가 돼야 되죠? 1번과 수직이어야 되니까 1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요게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요. 그럼 P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2가 되죠? 둘이 더합니다. 2P가 마이너스 8이니까 P는 얼마? 마이너스 4. Q는 얼마? 나보다 빨리 대답해줘야죠. 마이너스 2. 그래서 대칭 이동된 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요. 이것도 귀찮죠 되게.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기울기가 얼마예요? X 증가량이 얼마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3분의 4 X 증가량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 다음 Y 증가량은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나? 어차피 기울기가 아까 뭐라고 나오지 않았었나? 아닌가? 자, 이거고, 그 다음 x 빼기 4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거 2잖아요. y는 2x 더하기 6이 되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더하기 b는 8이겠죠. 자, 59번. 다음 그림과 같이 X축과 Y축이 거울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 6,1에서 이 전자총으로 X축이 있는 점 B를 겨냥해서 쌌대요. 여기가 6,1이라는 거 아니야? 여기 쌌대. 그래서 2,3에 있는 걸 맞추고 싶대. B의 X좌표를 찾으래. 대칭 이동하라는 거야. 그럼 요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는 거는 전자총을 쏘면은 이게 삐리삐리삐리 가진 않잖아. 전자총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건 그 얘기야. 그럼 어차피 최단 거리로 간다는 문제거든, 이 문제는. 그러면 얘를 여기로 대칭 이동 시켜요. 얘를 여기로 대칭 이동 시켜요. 그럼 얘를 대칭 이동 시키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Y좌표가 바뀌고요. 여기는 X좌표가 바뀌겠죠. D'이라고 하는 거는. 됐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BX좌표를 찾으라고 한 거죠. 그럼 요 직선의 X절편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요 직선이랑 X 증가량이 8, Y 증가량이 마이너스 4, X 빼기 6 빼기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네요. 그럼 X좌표는 얼마죠? X절편은 4죠? 네, 답은 4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60번은요. 이 좌표 표면 위에 4개의 점이 있어요.
이 좌표 표면위에 4개의 점이 움직이고 있는데 요 P 2,2에 대해서 요 P, A, B, B, C, C, D, D, P의 최소가 뭔가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려보자. 자, A, 4 뭔가 여기쯤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5, B. 아, 5가 제일 큰 건가? 아, 몰라. 일단 여기 이렇게 그려보자. 그려보고 시작해봐. C, -2 또 음수네. 여기는 C. 그 다음에 D는 1,D. 1,D? 뭔가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려본 거야. 그리고 P는 갑자기 2,1에. 그랬을 때 PA 더하기 이 AB 더하기 그 다음 BC 더하기 CD 더하기 DP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요거 다 더한 거. 일단 핵심은 우리가 이런 걸 다 더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 그 일직선으로 맞춰주는 게 핵심이야. 그럼 일직선으로 맞춰주려면 일단 PA잖아요. 그럼 얘가 요거랑 일직선이 되기 위해선 얘를 뭐 해줘야 되냐면 대칭 이동을 해줘야 돼요.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 대칭 이동 해줘야 되죠? 요게 여기 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P가 요거에 대해 대칭 이동 해줘야 돼요. 즉 Y는 뭐에 대해서? 4에 대해서. 오케이? 이 점을 Y는 4라는 거, A라는 게 여기 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 대칭 이동 시켜서 요거랑 요게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위에 A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오케이? 이해했죠? 그럼 여기가 2,2이기 때문에 Y는 4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Y축까지 거리가 2잖아요. 그럼 여기 이만큼 올려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X좌표는 변하지 않죠? 2,6이.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죠, 여기. 그럼 요것도 일직선으로 되려면 어떻게 줘야 돼? 그 다음 여기도 일직선이 되려면 얘가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어. 요거랑 길이가 같게끔. X는 5에 대해 대칭 이동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X는 5에 대해 대칭 이동하다는 거 Y좌표는 -2로 같죠?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잠깐만. 다시 내가 P를 움직여서 요게 P'이 된 거지? 그래서 요게 일직선이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고 결국은 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얘를 움직여야 된다. 얘가 정해져 있는 점이니까 얘를 X는 5에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P2'을. 그래서 요거랑 길이가 같게끔. 그럼 여기가 X는 5니까 3만큼 떨어지면 3만큼 더 해야 되니까 얼마야? 6 더하니까 8,6이지. 그럼 요게 또 일직선이 된 거지. 맞아요? 요게 일직선이 된 거고 그 다음 이거랑 더한 게 또 최소가 돼야 되죠. 그럼 요거랑 더한 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 또 여기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거리가 8이니까 8 내려와야 되니까 8,-10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또 일직선이 되게 C를 잡아주고 그다음 요걸 더해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 시켜주는 거죠. 그럼 여기 길이가 7이잖아? 그럼 7을 또 빼준다? -6,-10. 요게 결국 P 땡땡땡땡 이거예요. 알겠어요? 뭐 대충 이렇게 돼 있는 점이랑 결국 여기 있는 점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얼마예요? 8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12의 제곱의 루트 64랑 144 다음에 루트 210이니? 맞아? 그럼 제곱하면 210이니? 틀렸는데? 아이씨 젠장. 자 8의 제곱 12의 제곱 아니야? 144랑 64니까 208이네요. 네, 이게 답이네요. 예, 맞습니다. 답 208. 됐죠? 자, 이 정도면 난이도가 상당한 겁니다. 예, 이 도형의 이동단원에서 이 문제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99.9%예요. 자, 이 정도 난이도는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예. 이거보다 쉬운 거 내긴 좀 그렇잖아요. 이 컵을 예전에 졸업한 학생이 사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걔가 97년생이에요. 몇 년생이죠, 준서? 저 2008년생. 그러면 11년 전쯤에 내가 받은 거네요.
97년생이면 11년 된 거야? 와, 토할 것 같다. 내가 이제 학원이 저쪽에 있다 이전하면서 이 컵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뭐 쓸만해서 그냥 벽 쓰는데 나보고 갖다 버리래요, 걔가. 내가 사진 찍어 보내줬거든요. 야, 선생님 이거 아직도 쓴다 이러니까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걔가 벌써, 걔도 이제 사실 애제자죠. 왜냐면은 이제 그 당시가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반이었는데 약간의, 수학은 되게 잘했어요. 수학은 되게 잘했던 학생인데 약간 내신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내신이 막 1.02, 1.5, 막 이런 거 다 서울대 쓰는 거야. 자기는 서울대 쓸 내신이 안 되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인생 한방? 그리고 머리도 되게 좋았어. 게임 잘하는 애들이 머리도 좋거든? 게임도 겁나 잘해. 신기해서 하는 거 보면. 집중력이 달라, 일단. 수학도 잘하고. 그럼 이제 걔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수리논술인 거죠. 근데 수리논술은 경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부 종합이 그래봤자 뭐 의대나 이런 데 빼고 경쟁률이 10대 1 넘는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수리논술은 일단 뭐 경쟁률이 3, 40대 1이에요. 일단 경쟁률이 굉장히 빡센데 이제 자기도 이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친하고 좋으니까 비슷한 대학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대, 연대, 뭐 고대 이렇게, 그땐 고대도 논술 있고 지금도 있어요. 다시 생겨가지고. 그래서 썼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게요? 성대 갔어요, 성대. 결국 성대 갔어요. 잘했죠. 내신 3점 몇인데 이제 정시로는, 그러니까 그때도 정시로 대학 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애가 수능을 2개 틀렸거든요. 아, 4개 틀렸다. 수능 4개 틀렸어. 그럼 수능 4개 틀리면 굉장히 잘한 거 아니냐? 잘한 거지. 근데 내신이 전교 1등이야. 그래서 원래 서울대 의대 갈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수시에서 떨어진 거야. 서울대 의대를 전교 1등인데. 삼천도 서울대 의대 교수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붙을 줄 알았어, 당연히. 근데 떨어진 거야, 수시에서. 되게 충격받았어. 그리고 뭐 울산대 의대는 면접도 보러 안 갔어. 왜냐면 자기는 서울대 의대 가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시로 서울대 시대 갔어. 그래서 반수했어. 어떻게 생각해? 반수한 거에 대해서? 성공했게 실패했게? 실패했어. 그래서 서울대 치대 졸업하고 있어 이제. 자, 이 61번 볼게요. 네, 반수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학교 다니면서 반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f의 절대값 x로 오른 것은, 자, 이거 어떻게 그린다고요? x가 양수인 부분을 먼저 그리고 이것과 함께 y축 대칭해 주라 그랬어요. 그럼 답 몇 번? 3번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62번. 자, 이번에는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x, y 둘 다 절대값 들어가 있으면 1, 4분면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먼저.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 원점 대칭까지 같이 그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 번에요? 그러니까 다 그리는 거야. 자, 여기에 1, 4분면의 그래프만 그리고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같이 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 5번. 네, 5번이죠. 자, 이런 문제들이요. 63번. 자, 이 똑같네요. 이거 x 대신에 x 양수인 부분 그리는 대칭 이동하라고 했잖아요. 답 몇 번? 63번 답 몇 번? 1번. 아까 똑같은 문제인가? 좀 다르지? 근데 1번이야. 오케이? 네. 64번. 자, 이번에는 섞여 있네요. 자,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가 있어요. 먼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양수인 부분 그리고 이거 y축 대칭 해주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전체 절대값 해줬죠? 전체 절대값 해줘봤자 어차피 이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답이 몇 번인가요? 4번. 네, 4번이.